제가 이 지도를 보고 국방위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지도를 보는 순간 머리에 띵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대문구,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용산구, 심지어는 마포구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심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궤적을 보고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군 당국도 모르는 일을 어디서 도대체 출처가 나왔길래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라고 되묻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전형적인 제2의 바이든 날리면 그 이상입니다. 국방위가 열리면서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에 이래서 제가 하루 전날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국방위에서 전체 회의 때 하겠다고 미루고 그래서 어제 보고를 안 했구나. 이거 보는 순간에 김영배 의원이 우리 성북구 지나갔네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중량구도 지나간 것 같고 남산도 지나간 거. 저는 여기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비행금지 구역을 너무나 많이 연구하고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저 머릿속엔 비행금지 구역이 어딘지 알아요. 이거 비행금지 구역도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이 북한에서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공작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걸로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도 있겠구나. 미디어 오늘. 네, 우선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방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긴급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공유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전투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번은 총체적인 작전 실패일 뿐만 아니라 경호 실패이고 거짓말로 일관한 그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그리고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100배 사죄하시고 대통령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일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대국민 약속을 촉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십시오. 네, 예. 채널에 예. 얼마든지 제공하겠습니다. 이 지도 두 장은 이거는 그 비문이 아닌 걸로 저희가 보고 받았기 때문에 이거와 우리 의원실에 만든 이거는 제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김병주 의원 잠깐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서울 성북구청장 출신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보고 국방위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지도를 보는 순간 머리에 띵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이거나 서울 지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장거리를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하도록 그대로 버젓이 활보하고 누비고 다니도록 놔둔 군 당국은 도대체 뭘 했고, 우리 성북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중랑구, 동대문구, 종로, 더 나가서 서대문구,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용산구, 심지어는 마포구 지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심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궤적을 보고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림도 완벽하게 추적된 그림이 아니므로 그 어디라도 갔다 왔을 것이다. 그럼 심지어는
여의도 국회 상공도 왔다 간 거 아닐까? 용산 대통령실 왔다 간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 경제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종로 근처에 있는 각종의 경제 시설들, 뭐 상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 왔다 갔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책임자라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고 군 당국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군 당국도 모르는 일을 어디서 도대체 출처가 나왔길래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라고 되묻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전형적인 제2의 바이든 날리면 그 이상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실토하고 국민들께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색깔론으로 국론 분열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모습에 정말 안보불감증뿐만 아니라 무책임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거는 전혀 안보에 책임감이 없는 무책임 정권 그 자체다. 정말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부언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북한과의 연계성, 또 김은혜 의원은 또 마찬가지 어디와 연계성을 출처를 얘기하는데, 북한이나 또는 우리 군내 어떤 장교든 간부들하고 연계해서 이 정보를 획득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국방위가 열리는 직전까지도 군에서 발표한 서울 북부까지 왔다고 발표했던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수도권 북부, 서울 북부라고 얘기했어요. 서울 북부에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은평구 그 입구 정도 왔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국방위가 열리면서 보고서를 열어보는 순간에 이래서 제가 하루 전날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국방위에서 전체 회의 때 하겠다고 미루고, 그래서 어제 보고를 안 했구나라고 해서 김영배 의원님하고 이걸 보면서 김영배 의원님이 바로 첫 번째 얘기가 우리 성북구도 들어가 있네. 제가 보니까 은평구, 중량구까지 가 있는 것 같다. 구리 직전이라서. 그래서 그때 첫 번째 지지자로서 이제 김영배 의원님이 용산 갔느냐부터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뭐가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다라고 제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원실에서 조금 전에 지도를 가지고 그려보니까 요때는 사실은 이 지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지도를 그릴 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갈 때는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도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그건 어떻게 돼 있고, 감시구역은 어떻게 돼 있고,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런 표시를 안 한 이 그림 자체가 국방부가 잘못 그린 거예요. 원래 비행금지구역을 그려서 제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순차적으로 그저께 대통령이 보고받고 비행금지구역을 들어온 걸 알았다 했잖아요. 진짜 너무 어이없습니다. 그날 당일날 12시 10분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온 당일날 대통령은 12시 12분에 보고를 받고 북한으로 무인기를 학전을 각오하고라도 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받을 때 뭘 보고받았겠어요? 지도형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형 속에 아마 비행금지 구역이 그려졌다면 그런 얘기를 못했겠죠. 또 그려지지 않았어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자기 지상의 울타리가 어딘지 자기 집 모두 알잖아요. 공중의 울타리를 모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안보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할 당시 3월 달부터 문제가 많다. 8km에서 4km 정도 줄이는 거는 문제가 많다. 방공진지도 옮겨야 되는데 용산일 때는 옮길 데가 없다. 그런 무인기 공격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돼서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보 공백은 없다. 추가적인 방공진지 설치는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답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합참에 국정감사가 있을 때 합참에 지금 대통령실 같은 지역을 쓰잖아요. 국방부하고. 그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여기가 무인기에 취약하니까 무인기를 차단하는 레이더 진지하고 그걸 전파 차단하는 진지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여당 의원님들한테도 그걸 한번 가봐야 한다. 가서 점검을 한번 하자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정신 먹고 가기로 해서 가려고 딱 하니까 막았어요. 왜냐? 경호처에서 막았다는 겁니다. 왜? 그 진지는 수방사 예하부대가 운용하지만은 경호처가 통제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도 항의를 했죠. 경호처가 왜 여야 국회의원이 국방위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을 막느냐라고 항의도 했었는데 결국 못했죠. 만약 그때 국방위원이 여야 가서 보면서 전체 방어 시스템을 하긴 했으면은 이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그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도에 비행금지 구역 없이 제시한 게 국방위에서 혹시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의도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지도를 제시했을 거라고 보시는지. 당연히 의도적이겠죠. 땅에 지도를 그릴 때 길이 없는 지도가 여러분 쓸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바다에는 해도가 있습니다. 공중에는 비행로하고 비행금지 구역하고 비행기가 못 가는 구역을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 그리는 것입니다. 그걸 안 그려놓은 것은 비행금지 구역과 관련성을 제기를 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겠죠. 그걸 만약에 안 했다면은,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했다면은 국방부나 합참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공중에 이용하는 지도를, 공중의 지도를 그려놓지 않고 땅의 지도, 대충 지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님 말씀에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김정은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제대한 군인이 현재 경계 실패에 책임을 져야 됩니까? 현직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현직 국방부 장관은 이종섭 장관이고, 현직 국가안보실장은 김성한 실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해서 지금 평산마을에서 계십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전 정권 탓하지 말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군인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자신이 준비된 만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기든 지든 그는 변론입니다. 경계에 실패한 책임을 이렇게 전 정권 탓하는 것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 말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기호 의원님 말씀한 거를 그 질문을 한기호 의원이네? 한기호 의원님이 그 이번 사건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번 사건은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원인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강하게 규탄을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도시키고 또 9.19 군사합의도 위반하고 이런 것들을 규탄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도 2017년도부터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제 우리 국방위원이 수방사를 갔을 때 방공진지까지 갔습니다. 방공진지에 있는 우리 그런 진지는 서울에도 수십 개가 되고 대한민국에 수백 개 이상이 됩니다. 우리 방공부대원들이 오전에도 훈련 한 번 하고 오후에도 훈련 한 번 하고 밥 먹고 훈련만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력, 무기를 배치를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고 한기호 의원님도 그런 투도 문재인 대통령을 핑계대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때 획기적으로 무인기를 잡는 것이 발전했습니다. 무인기의 문제점은 2014년도에 문제가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 문제가 돼서 이스라엘제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그땐 국내 기술로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도입을 해서 대통령실 부근에 설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취임하고는 거기서 부족해서 이스라엘로부터 SSR이라는 레이더를 국방에서 11기를 19년, 20년 이런 경우에 도입을 해서 다 배치를 했다고 몇 년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기술로 2017년도까지만 해도 레이더,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가 없어서 레이더의 사양을 아주 소형도 잡을 수 있게 소유를 제기를 돼서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이 국지방공 레이더고 지금 1군단과 수도군단, 수방사 지역, 서울을 방어하는 수방사 지역에 그 장비가 전력화가 배치가 문재인 정부 때 됐습니다. 이번에 잡은 것이 그 국지방공 레이더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님의 말은 문재인 정부 탓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한 발언 중에 약간 오해가 있을까봐 김병주 의원님처럼 저도 같은 입장인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규탄하고 아까 성명서에도 들어 있었고요. 그걸 전제로 아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과 같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도를 넘는 사실 정치 공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여당 의원들께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을 단단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그래야 국민들도 신뢰하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정권을 방어해야겠다라고 하는 모습만 보여주지 마시고 정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책임지울 것은 책임지우고 대안을 모색할 것은 모색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한기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한테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12시 12분이에요. 네. 1시간 50분이 지난 이후에 대통령이 알은 겁니다. 네네. 1시간 50분이면 무인기 속도가 100km라고 100에서 통상 한 200km 사이거든요. 그 정확한 건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 100km다 잡는다 해도 네. 이미 서울 상공을 다 헤집고 다닌 이후겠죠. 네. 또 헤집고 다니는 상태. 그 상태면은 대단히 문제가 있죠. 사실 무인기가 이번에는 정찰용 무인기여서 문제가 그래도 피해가 좀 사진 찍히고 이런 정도였지만은 자폭 무인기라든가 생화학 무기를 탑재를 했다든가 또 거기에 소형 수류탄을 장착한 무인기라면은 당장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합참 지하 벙커 같은 데는 아주 핵탄도 견딜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예를 들어서 NSC를 열고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무인기 조잡하니까 아무런 위협이 없을 거야. 그렇게. 그리고 또 아까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 무인기를 우리 무인기 보내라 했잖아요. 보내고 갔다 왔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북한이 나중에 또 대응을 해요. 역대응을. 그렇기 때문에 대기태세 2, 3일은 유지해야 됩니다. 어제 수방사 갔더니 방공부대는 지금도 경계태세는 경계 감시는 최고의 감시를 그 이후에 유지하고 있고 무기태계도 정강된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더라고요. 합참도 그날 합참하고 지휘관들은 저녁 7시에 전체 상황평가를 하상으로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그런 상황에 대통령은 저녁에 뭐 했습니까? 만찬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그 다음날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9시 넘어서 뭐 안보실하고 또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일가입니까? 안보실하고 9시 넘어서 출근하면 해야 되는 일상일가예요? 이렇게 안일하게
보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럼 정부 그 국방부에서 그 정부의 그 보고한 시간과 네. 정부에서 받은 시간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거가요? 그 무인기가 정찰기가 들어왔을 때 서울 영공에 들어왔을 때는 네. 국방부에서 그 대통령실에 보고한 시간이 네. 아까 말씀하신 1시간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 아니 1시간 차이가 아니라 네네. 10시 25분에 들어왔고 네네. 국방부 장관은 11시 한 47분경에 보고를 받아서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1시간 반 후에 국방부 장관도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왔다는 걸 인지한 거고 국방 대통령은 12시 12분에 인지한 거예요. 1시간 50분 네. 이후에.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예요. 적기라든가 이건 속도가 빨라서 총각을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3분, 5분, 10분 내에 알아야 되는 건데 물론 이걸 식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어제 또 수방사 가서 체크해 봤더니 앞 지역에서 1군단의 전방 지역이 1군단이고 쭉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레이더에서 먼저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다음 거기 다음이 수방사잖아요, 서울로. 네. 그럼 수방사에 빨리 전파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무인기가 서울 쪽으로 오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전파를 못 받았더라고요. 아, 수방사가 전파를 못 받았다. 예. 그러면 수방사가 1군단으로부터 전파를 못 받았다면 1군단은 합참으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합참에서 그럼 야 모든 부대들 오고 있으니까 대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시간에 이루어지지 수방사에서 못 않았더라고요. 받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거기 대통령실에 이전했잖아요. 네네. 이전하면은 거기 대통령 경호처가 운영하는 방공부대와 수방사와 운영하는 부대와 합참이 바뀌면 종합적인 이런 리허설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시스템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느낌을 그럼 받았어요. 결론은 합참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좀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측면이죠. 일단 군에서는 작전의 완전한 실패예요. 작전 영공에 여기뿐만 아니라 강화도도 우리의 영토지 않습니까? 네. 영공이고 하늘이 5시간 동안 뻥뚫 폈잖아요. 네. 작전 실패고 경호처는 비행금지 구역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잖아요. 네네. 경호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인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방 지역이든 어디든 국민들이 작전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잖아요. 저 문자로 재난 통보를 받든 또 지자체장이나 이런 데서 통합 방위 체계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가동이 안 된 거죠. 위기 관리가 안 된 겁니다. 이것은 NSC의 그 책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이 규정을 작전 실패다. 경호 작전의 실패다. 위기 관리의 실패다.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용 씨 그 어제 군에서는 무인기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단정적으로 우리가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군의 작전의 기본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거기 비행 금지 구역을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침투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이래 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대로 조사를 하고 대응을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한 적이 없다 이러잖아요. 이것은 아주 아니란 자세. 이렇게 하면은 전투에 져요. 전쟁에도 지고 전쟁할 때 저는 늘 습관이 돼 있어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의원실에 와서 그걸 그리면서 야 의도가 뭘까? 왔으면 어딜 찍었을까? 혹시 뭐 폭탄은 없었을까? 지금 5년 전 2017년 6월 이후에 처음 온 건데 혹시 그 형태 그 일반인이 찍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끼리도 한두 시간 연습 포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금방 알 건데 왜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이나 또는 국방부는 그런 걸 몰라요.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10일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걸 아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정답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비실에서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세인 거죠.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재고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제가 근거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오보를 배서했다라고 몇 번씩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얘기하고 한 것은 이적 행위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북한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이 지도 하나 줘보세요. 그 지도 이거 보면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거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이 국방부 지도. 네, 이따 줄 테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나요? 뭐 원하는 대로 이거 국방부 지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뭐 생각이 나세요? 이 비행기가 무인기가 이렇게 왔어. 집이 어디시죠? 저는 은평구거든요. 진짜 확실히 저희 집은 지나갔네요. 그렇지. 사람은 자기 이거 지금 어디세요 집이? 뭔 생각이 나세요? 이거 보는. 어? 확실히 그렇죠. 이쪽에는 이거 보는 순간에 김영배 의원이 우리 성북구 지나갔네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중량구도 지나간 것 같고 남산도 지나간 것. 저는 여기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비행금지 구역을 너무나 많이 연구하고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저 머릿속엔 비행금지 구역이 어딘지 알아요. 이거 비행금지 구역도 지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언론 보도 네. 내용을 또 보니까 이게 네.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에는 뭐 비행금지 구역이 한 4.8km 8km 네. 정도 되는데 반으로 줄였어요. 요번에 그렇게 네. 3 정도 그렇게 줄여가지고 네. 만약에 5km 이상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혹시 자료 중에서 주신 비행금지 구역 보니까 그게 변동된 그림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게 변동된 거예요. 이게 전에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요 적은 원은 그 용산 집무실로부터 3.7km 그리고 요거는 한남동 또 3.7km거든.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현재 변경이 된 변경된 거 네네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잖아. 그런데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거 가능성을 질문하고 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북한에서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그것도 삼성 장군 출신 분께서 마치 청와대 하수인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은혜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걸 받아서 되면 또 이렇게 논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공작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걸로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린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자폭 무인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당연하죠. 북한에도 자폭무인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서울상공에 대통령실까지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그렇죠. 만약에 자폭무인기였다면은 대단히 위험한 거죠. 천만 다행으로 그래도 정찰용 무인기처럼 보이니까. 또다시 북한에서는 이렇게 그 무인기를 통해 갖고 저희 그 우리나라 영공에 또 침범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죠. 앞으로 자주 일어날 거예요. 당분간은. 왜? 북한 입장에서 우리의 취약점을 알았잖아요. 너무나 취약점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대통령실에서는 NSC도 열고 국방위도 열고 우리 국회 전체가 나서서 무인기 침투하는 레이더와 잡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조기에 전력화도 하고 도입도 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이걸 빨리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각을 하지. 이번에 보십시오. 이쪽에 강화도 쪽은 안 그랬는데 4대가 갔었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이 1시간 가기가 중단됐었잖아요. 만약에 무인기가 그거 계속 왔다 갔는데 잡지도 못하고 한 10시간 인천공항이 스탑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피해가 오겠어요? 상상이 가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추락할 것이고 관광에 문제가 되고 투자자들은 불안한데 인천공항이 10시간 몇 시간 동안 1시간 정도는 다른 나라도 기후 때문에도 기상 때문에도 딜레이 되는 일 그때 딜레이 될 때도 제대로 설명이 없었어요. 왜 딜레이가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안보가 조금만 금이 가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빨리 이런 것들은 뭐 정치 공세로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문제점이 뭔지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회에서 예산을 긴급 예산을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와 고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또 그 일부에서는 그 네. 무인기가 우선 제가 규정하는 우선 그 수산경제 박상현입니다. 예, 제가 그 명함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자료는 좀 어떻게 좀